예,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지금 시간이면은 방송이 시작됐을 것 같은데요. 저스트 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얼 아메리카 보이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방송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이제 방송국 쪽에서 예고해 놓은 내용을 가지고 먼저 보도를 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러시아 과도 정치인들과 거래했다는 의혹을 공개해달라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스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이 같은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는 2014년 당시 모스크바 시장의 부인이었던 옐레나 바투리나가 헌터 바이든이 공동 설립한 회사에 350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주장하는 상원 국토안보재정위원회 2020년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때 척 그레슬리 의원과 여러 상원 의원들이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에서 나온 자료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자금 추적을 했었습니다. 통장에 자금 추적을 한 결과 불법성이 의심된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었죠, 이미. 하지만 그런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연방법무부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다 해서 또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모스크바 전 시장 부인이 헌터 바이든한테 350만 불이라는 거금을 주었다. 이거 왜 주었겠느냐라는 의혹이 그 당시에 많이 불거졌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고 나온 것이죠. 그녀는 그에게 350만 달러를 줬기 때문에 이제 푸틴은 이에 대한 답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가 그것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방송되는 내용은 미리 마라라고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저택에서 녹화가 되었기 때문에 녹화된 일부분이 좀 공개가 됐어서 저희가 지금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어떻게 모스크바 시장과 그의 아내가 바이든 가족에게 350만 달러를 줬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푸틴은 아마도 기꺼이 그 대답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푸틴이 대답을 해줄 것이다 라고 트럼프는 지금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현재 델러웨어주 대배심에서는 헌터 바이든의 사업 거래에 대해서 조세 위반 가능성, 외국 로비 문제, 돈 세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트럼프는 마라라고에서 녹화된 이 인터뷰 중에서 헌터 바이든이 2014년 브리스마 홀딩스 가스회사 사장 니콜라이 졸로체프스키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당시 국무부는 브리스마를 우크라이나 관리들에게 뇌물을 준 부패 기업으로 간주하고 헌터 바이든의 부친인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 미국 우크라이나 간의 정책을 감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관계가 이해 충돌의 양상을 빚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스트 뉴스는 올해 1월 입수한 메모에서 국무부 고위 관리들이 헌터 바이든의 미국 내 거래가 미국의 반부패 정책을 약화시켰다는 경고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보도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국무부에서도 헌터 바이든이 당시 부통령이었던 아버지 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부정한 혹은 좋지 않은 당시에 이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정책을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펼치면서 우크라이나 정부 내의 부패 문제를 빨리 해결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패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미국이 오히려 그런 부정 비리를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국무부 측은 알고 있었던 거죠. 이거 지금 미국에 가지고 있는 반부패 정책을 약화시키는 창피한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말이 고급스러워서 약화시킨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벌써 국무부에서 이러한 지적이 나왔던 것을 저희는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상원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보니 불법성이 의심된다라고 이야기되는 돈 흐름이 있었다, 자금 흐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현재 그 자금 흐름은 지금 추적 중이다.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1차적으로 추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부통령 아들이기 때문에 부통령이 타고 다니는 에어포스 2 같은 거 타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그 당시 에어포스 2 같은 거 타고 다니면은 세관 검사 전혀 안 합니다. 돈가방 들고 들어와도 그냥 무사 통과죠. 외교 횡령 같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보질 않습니다. 보안 절차 이런 거 안 밟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특권을 이용을 해가지고 돈을 세탁을 했다면 이것은 이제 세금을 위반하는 세금 문제가 지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파라라고 해서 외국인 등록법이 있는데
외국 정부를 대변해서 미국에서 로비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혹은 미국에서 어떤 선동 이런 활동을 하거나 언론으로서 활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외국 정부를 대변해서 미국 내에서 활동을 할 경우에는 파라 법에 의해서 FARA 이 파라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외국인 기관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규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을 제대로 지켰는지 그걸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움직였는지 왜냐하면은 외국 기업들이라든가 혹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혹은 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그들에게 유리한 일들을 하기 위해 미국의 정치인들을 움직인다거나 미국의 자본가들을 움직인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로비스트 같은 활동들을 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그것이 적법한 움직임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결과를 기다려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이고요. 트럼프는 2020년 대선 당시 헌터 바이든의 과도 정치와의 거래 문제를 제기하려 했지만 사실은 대통령 선거 토론회 할 때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둘이서 토론회 할 때 첫 번째 토론회였습니다. 그때 헌터 바이든 얘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은 당시에 이 토론회 사회를 맡고 있었던 크리스 월러스가 그걸 막았죠. 트럼프 대통령 그 질문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헌터 바이든 얘기를 사실 크게 꺼내지를 못했습니다. 당시에 모든 국민들이 야, 헌터 바이든 저거 문제 있다. 분명히 문제 있다.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는 거 곤란하다는 얘기 진작부터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죠. 예, 이렇게 다 가로막히니까. 그리고 51명의 전직 정보 관료들이 정보부 관료들이 다 공동 서명해가지고 그 헌터 바이든 노트북이라는 건 그건 진짜가 아니라 러시아에서 만들어낸 가짜다. 왜 하필이면 그 노트북이 이름도 없고 아무도 알려지지 않았던 동네 노트북 컴퓨터 고치는 가게에서 튀어나와가지고 그게 곧장 바로 델라웨에서 나온 노트북이 바로 어떻게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한테 갈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혹을 자꾸 심어준 것이죠. 물론 이 51명의 정보 관료들이 의심은 간다. 하지만 증거는 없다. 확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나 과거에 러시아가 그렇게 프로파간다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의심이 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야기들을 좌파 언론들이 또 대서특필해 주면서 이게 가짜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죠.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유튜브는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완전히 총 차단해버리고 특히 트위터 같은 경우에 앞장서서 이 당시에 뉴욕 포스트가 헌터 바이든 이 소식에 특종을 낸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차단하는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사실을 상당히 제대로 알 수 없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상황들이 전개가 됐었고 국민들한테 잘못된 정보들을 자꾸 심어주는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 거짓말쟁이였던 겁니다. 뉴욕 포스트, 죄송합니다. 뉴욕 포스트는 잘했고요.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USA 투데이, AP 통신, 로이터 통신 다 잘못된 거짓말들을 그 당시에 헌터 바이든 노트북에 관련해서는 다 거짓말했습니다. 뉴욕 포스트가 제대로 된 말 했는데 그거 다 못하게 막아버렸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헌터 바이든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묻히면서 바이든이 백악관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건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제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고 이제 와가지고 뉴욕타임즈가 앞장서가지고 그게 진짜 노트북 맞대더라. 야, 헌터 바이든이 그 진짜 노트북이고 지금 FBI가 계속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와가지고 뒷북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하여튼 트럼프는 또 푸틴이 바이든 가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독려하면서 유럽으로 가는 노드스트림2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자기가 차단했다라고 주장하죠. 러시아 제재 내가 더 많이 했다. 미국 핵무기 업그레이드 내가 더 많이 만들었다. 또 나토 재정 악화돼 있었는데 그거 나토 재정 더 돈 내라고 해서 오히려 이제 독일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나라들이 이 분담금들을 더 내게 만들었죠. 나토 회원국들 중에 상당수 국가들은 아예 회비 자체를 아예 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나라 살림 어렵답시고 안 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야 우리가 봉이냐 미국이 봉이냐 왜 우리만 돈을 내고 너희는 안 내냐 너희도 내라 너희 안 내면 우리 나토에서 빠지겠다 이렇게 엇박을 하죠. 그래서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그때 돈들을 다 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그 돈이 지금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돕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과감하게 우크라이나를 넘어서서 나토 지역 국가로 계속해서 전쟁을 확대하지 못하게 막는 하나의 지렛대가 돼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돈이 모였기 때문에 지금 나토 재정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도 어찌 보면 이제 선견지명인 것이고요. 오히려 푸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 혹독하게 대했던 거 보이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 언론들은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트럼프는 푸틴을 칭찬했다.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죠.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암마르 무사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당 대변인답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워싱턴 이그제미너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최근 역사상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애지중지하고 용서를 해주고 비위를 맞추려고 한 대통령 이거 단 한 명밖에 없다. 트럼프란 얘기입니다. 트럼프는 푸틴한테 막 애절 복걸하면서 비유 맞춰주려고 막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말자. 공화당의 압도적 다수는 트럼프가 4년 동안 우크라이나를 팔아넘기고 우리의 동맹국들을 약화시키고 세계 무대에서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민주당입니다. 암마르 무사 민주당 전국위원회 대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은 우리의 동맹국들을 단결시켜 푸틴에 맞서고 이게 지금 바이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니까 트럼프는 푸틴한테 막 아부하기 바빴고 동맹국들 관계 나쁘게 만들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 내놓으라고 장사꾼처럼 보여가지고 동맹국들하고 관계는 나빠지게 됐고 세계 무대에서 미국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다. 세계 리더였는데 장사치가 돌아다닌다라는 식으로 수치스럽게 미국을 만들었다. 미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미국이 최고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국제 무대에서 미국을 등한시하게 하는 반미 감정을 더 부추겼다. 이제 이런 식의 지적들을 하는 겁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동맹국들을 단결시켜서 푸틴에 맞섰고 러시아가 이유 없이 정당하지 않은 전쟁을 시작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전례 없는 제재를 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민주당 쪽의 이야기다. 이런 말들이 지금 좌파 언론들을 통해서 크게 확산돼 가지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냐? 여러분들은 뭐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맹국들을 단결시켜서 푸틴에 맞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뭘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맹국들이 지금 바이든을 보고 바이든 믿고 따라가는 겁니까? 전혀 아니죠. 바이든은 푸틴하고 여러 차례 상담을 하고 회담을 가졌지만은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합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만 확인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대화를 시키고 전쟁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던 것들은 오히려 나토 동맹국의 리더들이었습니다. 독일의 숄츠가 그랬고 프랑스의 마크롱이 그랬고 하다못해 헝가리 총리까지도 모스크바 달려가가지고 전쟁 일으키면 안 된다라고 막 말리는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됐었습니다. 바이든은 그러지 못했죠.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는 데 일조했으면 했지 전쟁을 막는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이든은. 러시아가 이유 없이 정당화하려고 한다? 이 러시아가 이유 없이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전쟁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전쟁이든 명분이 없이 일으키는 전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지 아무런 명분 없이 그냥 무턱대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내세운 명분이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아니냐는 둘째 얘기지만 명분이 없는 아무런 이유 없는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표현 자체가 매우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유 없는 전쟁은 없습니다. 반드시 이유는 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 원인을 풀어줄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바이든은 그러한 역할을 전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러시아하고 싸우는 얘기만 하고 싸워라 그러고 싸울게 우크라이나 싸울 수 있도록 계속 뭐 보내줄게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 사실은 러시아한테도 싸울 수 있도록 계속 돈 주고 우크라이나 계속 싸울 수 있게 무기 주고 러시아는 돈 우크라이나는 무기 이게 지금 바이든이 해왔던 행동입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뭐 마치 전례 없는 러시아 제재를 가했다 이렇게 지금 대변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전례 없는 제재를 가했던 것은 트럼프 시절에 오히려 더 혹독하게 제재를 가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당시에 러시아는 그럴 힘조차 없었습니다. 감히 들고 일어날 힘조차 없었습니다. 중국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그 강력해지고 있는 중국을 억누르기 위해서 중국에 대해서 강한 압박 전술을 펼쳤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었고요. 근데 지금 미국 정부는 중국은 손도 못 대고 있죠.
중국이 미국이랑 트럼프 시절에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몇 천억 달러어치 우리 농산품을 사주겠다. 약속을 한 게 있는데 그 약속 절반도 안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은 왜 약속 안 지키냐라고 큰 소리 한번 못 칩니다, 지금. 그 사이에 중국은 계속 성장했고, 더 커지고 있고, 지금 러시아하고 아주 강하게 손잡고 더 큰 일을 벌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속수무책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마치 트럼프는 다 잘못했고 바이든은 다 잘한다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해대고 있는데, 이 개소리를 계속해서 지금 언론들이 퍼나르고 있다는 것이 지금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방송 끝난 다음에 저스트 뉴스 리얼 아메리카 보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한 내용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들이 나올 것 같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을 이미 여러 차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푸틴한테 이거 좀 보내달라, 자료 보내라라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흥미로운 소식이 지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